구독, 좋아요. 오늘도 박승훈 작가와 함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예. 중국 상황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 우선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 CNN의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못다한 말들이 있다고 하셔서 좀 이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예,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진핑 라이즈 앤 CNN 정론 보도에서 이제 슈카가 이제 왜곡된 창과 이제 왜곡된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제 왜곡되게 세상을 보게끔 한다는 이제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고대 신문 제가 인용해서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인데 세상을 보는 창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항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제 친중 매국의 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소식들, 기사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왜곡돼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특히 나팔수 역할을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봐요. 이거 슈카는. 맞아요. 예, 많이 봅니다. 예, 350만 되나? 이제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 홍보대사로 이제 위촉했고, 그다음 이제 금감원에서 금감원 홍보대사로 위촉해주고 있고, KBS에 이제 프로에 이제 고정 출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MBC에 라디오스타에 이제 아마 2번 출연했을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밀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뒤에 이제 시진핑 라인들이 한국 국민들을 이제 세뇌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슈카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중국 입맛에 맞게 이제 왜곡되게 세상을 잘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프로가 시진핑 라이즈라는 프로하고 이제 CNN은 왜 망해가는가 하는 프로죠. 이제 CNN이 중도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CNN을 인용해서 이제 트럼프를 까겠다. 이제 CNN은 시종일관 트럼프를 이제 비난하는 이제 언론이니까.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시진핑 라이즈라고 이제 3부작에 걸쳐갖고 슈카에서 이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을 갖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을 알면 미중 관세 전쟁의 승자가 보인다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진핑은 대단한 사람이야. 시진핑이 대단하니까 트럼프하고 관세 전쟁해서 중국이 이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의 정책 같은 것들, 트럼프의 이제 잘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힘을 합쳐서 트럼프의 관세에 이제 맞서 싸워야 돼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얘기를 이제 3부에 걸쳐서 이제 길게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예. 요 얘기 이제 2부에 이 시진핑 라이즈가 총 3부작인데 네. 2부작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보시라이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보시라이 사건. 오시라이? 예. 저 얘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예요. 네. 지금 시진핑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제 보시라이 사건이고, 저 보시라이 사건 이후에 시진핑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터 바이든하고 이제 바이든 일가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일가 뭐 당연히 이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으니까 네. 이제 오바마하고 연결돼 있을 테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관련해 갖고 이제 오바마 조사 받아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 연결돼 있는 맥락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다 연결돼 있는 맥락이고요. 그래서 저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반 트럼프 그다음에 반미 친중 정서를 이제 젊은 애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슈카가 저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오세훈이 서울시 홍보대사로 슈카를 쓴다는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신도 반미 친중하는 인사냐 하는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금감원도 마찬가지로 금감원 홍보대사로 슈카를 쓴다고 하는 거는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반미 친중 조직이다 하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얘기가 이제 사실은 2011년 11월 13일에 있었던 이제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가 이제 충칭 호텔에서 이제 사망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심장마비였죠. 예, 사인으로 나온 거는. 예, 당연히 독살이었고요. 예, 저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 갖고 이제 공항국장 왕리진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진입해서 망명 요청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건이 이제 막 커져 갖고 그 이후에 중국 현대사가 엄청나게 꼬이게 된 이제 사건이죠. 강숙경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올리신 글이 심장마비는 사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 원인이 백신 독성에 기인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자연사로 넘기는 구조는 과학도 윤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인에 대해 갖고 심장마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결과로 심장이 멎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심장마비에 이르게 한 그 요소가 있을 텐데 그 요소가 사인이 돼야 된다는 이제 네.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공산권 국가, 이제 북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썼던 그 수법이 이제 KGB에서 즐겨 사용했었던 이제 심장마비로 독을 넣어갖고 사람을 죽이는데 독은 검출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은 심장마비가 되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화학무기 VX를 사용해서 김정남을 이제 그 사망에 이르게 한 이제 예. 사건이고요. 저것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부검을 했을 때 그 신체에서 독극물이 추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김정남을 죽인 적이 없다. 김정남은 심장마비사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우겼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김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뭐랄까 북한 이 스파이에 의한 이제 암살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CCTV에 그 장면이 찍혔다는 거죠. CCTV에 저렇게 보시듯이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룸푸 국제공항 무인 발권기로 걸어가고 있을 때 흰 상의를 입은 여성이 두 팔을 뻗어서 김정남을 뒤에서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누른 것 같고 그 이후에 김정남 이제 공격한 두 여성은 빠져나가고 김정남이 이제 그 공항 직원한테 가가지고 누가 나한테 위해를 끼한 것 같다 해갖고 그럼 잠깐 와서 좀 쉬시죠 하면서 공항 진료소 내부에 소파에 있을 때 죽었다는 거죠. 저렇게 돼서 이제 저 CCTV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저 김정남은 독살 나은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지만 당시 한국 언론에서 많이 퍼졌죠, 저 내용이. 예. 근데 이제 저게 저런 식으로 다 CCTV 찍히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닐 헤이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호텔에는 이제 뭐 저런 게 없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심장마비사로 이제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중국이나 그 다음에 소련이나 북한 같은 이제 공산권 국가에서 흔히 정적들을 이제 처결할 때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원래 보시라이하고 시진핑이 이제 이 그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 중에 한 명인 보이보의 아들이 보시라이, 그 다음에 이제 시중신의 아들이 시진핑입니다. 이제 중국의 8대 그 혁명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들들 이 보시라이 시진핑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보시라이가 훨씬 시진핑보다 머리도 똑똑하고 일처리도 잘하고 해서 원래 보시라이가 이제 2012년에 그 중국 이제 그 공산당 당 주석으로 사실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보시라이가 지금 중국 고위 관료들 특히 후진타오 입장에서 볼 때 공청당 쪽에 좀 이제 미국하고 좀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에 세계 질서의 일원으로서 좀 이제 화평 굴기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애들 입장에서 봐서는 보시라이가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너무 이제 모택동 스타일이어갖고 제가 되면은 중국 이거 저기 뭐야 이제 그 사회주의로 이제 세계를 점령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아갖고 좀 두렵다 해서 이제 그 타협책으로 이제 선정된 사람이 시진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2012년에 이제 이제 당의 주석이, 그러니까 공산당이 주석이 된 사람은 중국의 경우에는 5년 전에 이미 이제 2008년에 국가부주석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저 국가부주석 저 자리가 이제 5년 뒤에 공산당 서기 중국의 이제 1인자가 되기 전에 맞는 자리.
이제 우리로 치면은 미국으로 치면은 저게 이제 부통령이 해당되는 자리고요. 부통령 있다가 5년 지나면은 이제 다음 선거에는 그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보통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예. 국가 부주석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5년 지나서 2012년부터 시진핑이 이제 주석을 물려받을 게 예정돼 있었던 이제 옛날로 치면은 이제 태자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근데 이제 보시라에는 2007년에 그래서 거기서 물러나가서 충칭시 당서기를 하는데 충칭시 당서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시진핑 지혜는 돛대가리고 나보다 실적도 떨어지고 실력도 떨어지고 실적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시진핑은 저 곰돌이 푸 닮아서 얼굴도 못 생기고 나는 잘 생기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보시라의 그 와이프도 되게 예뻐요. 이제 중국의 제클린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인민들로부터 내가 이제 저 뭐랄까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는데 나를 제끼고 시진핑을 이게 주석을 하다니 이게 말이 안 돼 하면서 이제 5년 질투한 거군요. 예, 질투하면서 5년 동안 사실은 이제 칼을 갈았고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사실은 기획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걸려갖고 그게 이제 국카라이가 이제 보시라이의 그 와이프 국카라이가 이제 닐 헤이우드하고 이제 불륜 관계를 맺다가 치적 문제 때문에 이제 암살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일이 막 꼬여갖고 이제 이 결국은 시진핑 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가 쭉 있었습니다. 예. 이 시진핑 라이즈에서 하고 싶었던 이제 가장 뭐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1934년부터 1935년까지 이제 대장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대장정. 예, 대장정. 저게 이제 국민당의 이제 장제스 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이제 토벌하려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군사작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그 국민당을 피해갖고 도망간 거를 예. 무려 12,000km를 도망갑니다. 걸어서. 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배 되는 거리를 걸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때의 모택동이 신격화된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도망가고 이제 그 다음에 국민당 군대들이 막 잡으러 오고 이러면 이제 누군가 절대자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모택동이 딱 나서갖고 대중연설 이제 멋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제 중국 농민들한테 이제 우리 공산당이 나중에 중국 그 땅을 다 먹게 되면은 땅을 너네들한테 다 나눠줄게. 그 이제 다니는 지역마다 이제 공산당이 이제 점령한 지역들마다 그 지역에 지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지주의 땅을 뺏어갖고 농민들한테 땅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그 얘기를 이제 길게 설명하면서 그게 일부에 이제 그 얘기가 쭉 있고요.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봐봐 이제 미국이 중국 때리면 이제 과거 대장정처럼 이 대장정 때 모택동이 중국의 이제 이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시진핑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걸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었던 예 프로가 바로 시진핑 라이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야기가 되풀이되면 신화가 된다. 지난 장정은 마오쩌둥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이번에는 누구겠습니까? 시진핑이지.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우리 줄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방송이. 예. 저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역사 뭐 쭉 얘기하고 있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거짓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중요한 사실을 군데군데 누락을 시켜갖고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체리 피킹이라고 해요. 거짓말을 하는 슈카가 잘 쓰는 거짓말을 하는 수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논란들 이러한 내용들은 얘기를 안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시진핑한테 불리한 내용을 싹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NN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보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보도긴 하지만 진실 보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폭스뉴스 거는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CNN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폭스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슈카는 트럼프를 까고 시진핑한테 충성하고 싶기 때문에 CNN에 트럼프를 까는 CNN에 이제 이 얘기만 인용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애들한테 이제 일요일 밤에 4만 명, 5만 명 라이브 보는 애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그 4만 명, 5만 명 되는 그 우리 20대, 30대 젊은 애들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모르니까 슈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보다 트럼프 몹쓸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진핑 라이즈에서도 이제 중요한 체리 피킹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 얘기하냐면은 그 시진핑이 이제 부패 척결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보면 그 부패 척결하면 좋은 거 아니야? 중국 공산당들 애들은 부패를 많이 하니까 시진핑이 앞장서 갖고 부패 척결했으니까 참 좋은 사람이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지만 사실은 더 부패한 건 시진핑이라는 거죠. 예. 시진핑이 이제 자기네 시자준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자기네 이 측근들의 부패는 안 건드리고 공천당이나 태자당이나 이제 자기의 정적에 있는 애들의 부패만 건드려 갖고 이제 잡아 넣는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시진핑의 이제 품성하고 능력 같은 것들을 되게 막 강조해요. 하지만 시진핑은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는 무식하고 오만한 인간이다 하는 그런 부분은 싹 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대장정에서 이 중국 인민들의 인내심을 막 강조하면서 야 이거 그 대장정 때도 중국 인민들이 이렇게 참았는데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려도 다 지금 중국 다 중국의 인민들은 시진핑 주위로 똘똘 뭉쳐서 이제 잘 버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갖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 진영으로 또 뭉쳐갖고 또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좀 이제 인플레이션 좀 일어나도 좀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냐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때 무렵에 요 이제 슈카가 이제 이 시진핑 라이즈를 얘기하는 이 무렵에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관세 전쟁에 빗보는 중국 글로벌 거버넌스. 예. 중국이 이제 대한민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국가들하고 똘똘 뭉쳐갖고 일방 통행하는 트럼프하고 맞서서 관세에 대해서 싸울 거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하고 힘을 합쳐갖고 트럼프 관세에 맞서 싸우자 하는 얘기가 누구죠? 저 사람? 하여튼 뭐 저기 나온 저런 사람들 저런 식으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예, 최인규 중국 전문 기자네요. 예, 중국 전문 기자께서 저렇게 말씀하셨고. 저 때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소개드렸듯이 이제 중국 관영 방송에서는 중국 불굴 이렇게 해서 이제 국뽕을 막 자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있었고 지금 YTN 조 밑에 저거는 이틀 전에 나온 겁니다. 최근이네요. 예, 급소 때리기 통했다. 미국 상대로 확실한 승리, 시진핑 이겼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YTN은 아직도 하고 있다. 지금 중국이 미국 상대로 뭘 못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를 쭉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예. 아까 이제 지금 시진핑 라이즈의 이제 주요 핵심 테마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대장정처럼 앞으로 중국 인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제 시진핑의 영도력하에 똘똘 뭉쳐갖고 이제 트럼프하고 맞서 싸울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대장정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굶주림을 참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못 참는다는 거죠. 실제로 못 참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시진핑이 대장정 하던 당시에 중국은 진짜 지지리도 못 살던 이제 가난한 시대여갖고 국민당 밑에서 농부를 하든 공산당 밑에서 농사를 하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면 마오쩌둥이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지주들 땅을 다 뺏어갖고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점령지에서는 이제 이 지주들 토지를 뺏어갖고 이제 나눠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리도 못 살다가 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장정 기간 동안에 마오쩌둥의 인기가 올라간 거지만 지금은 상이 다르죠. 중국인들이 지금 잘 살게 됐고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상태에서 이제 경제 발전된 부분을 다시 뺏어갖고 과거에 1930년대 같은 마오쩌둥 시대로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못 견디는 거죠. 사람은 처음부터 배고팠던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받았던 거를 다시 뺏기면은 기분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투자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수익이 좀 났다가 그 수익이 사라지고 그게 손실로 바뀌게 되면은 훨씬 괴롭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인민들이 처한 상황이 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실제로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중국 인민들이 지금 이제 거리에 나서서 데모하고 시진핑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표출되고 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싹 빼고 이제 슈카는 시진핑이 결국은 이길 거다. YTN도 지금 시진핑이 이기고 있다라고 거짓 보도를 한다는 거죠. 다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007년에 왕양 보시라이 노선 투쟁에서, 왕양이 이제 공정당파입니다. 이제 예. 지금 같은 경제 개발을 계속해야 된다는 파고, 그 다음에 보시라이는 경제 개발 때려치우고 이 과거 같은 우리 사회주의 체제 등소평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런 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선부론, 공부론이라고 있잖아요. 선부론은 먼저 부자가 되자 하는 거고, 공부론은 다 같이 부자가 되자는. 저때 보시라이는 공부론을 내셨던 사람이고, 왕양은 지금 선부론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이 둘 중에 둘 다 선택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왕양 노선 미중 밀월,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밀고 나가면 공산당 권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보시라이 노선 극자 평등주의 혹은 중화 패권주의를 밀고 나가면 경제가 박살이 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애를 시키자 해서 시진핑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3의 길로 시진핑을 선택했는데, 시진핑이 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노선은 보시라이 노선이에요. 처절한 몰락으로 끝난 보시라이 사건 전말에서 이제, 그래서 보시라이가 이제 앙심을 품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기도하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제 보시라이 사건인데,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2007년으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거죠. 네. 왕양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그 뭐랄까 권력은 인민해방군 최고 지도자인 장유샤가 잡고 있는 게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장유샤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 쪽에는 누군가 이제 하고 좀 뭐랄까 이렇게 코웍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협력 상대로 지금 이제 공산청년당파, 공청당파 원로인 왕양이 계속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원래 2007년에 왕양 얘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되돌아가자는 거죠. 요거 이제 그 보시라이 사건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 2011년 11월 충칭의 한 호텔에서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네. 이듬해 2월 왕리진 당시 충칭시 공안국장이 스촨성 청두 소재 미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기도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두 사건은 모두 이제 국하이라이와 연관이 있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은 국하이라이는 사업 문제로 갈등하던 끝에 헤이우드를 독살했고요. 예. 이제 저 둘은 내연 관계였고요. 예, 닐 헤이우드하고 국하이라이는 내연 관계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국 그 공산당은 이제 중국 내에 돈이 암만 많아도 불안하단 말입니다. 중국 내에. 중국 내에 있는 돈은 언제든지 중국 공산당이 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치부를 하고, 그 치부에서 벌어놓은 돈을 해외로 도피를 시켜요. 예. 도피를 해줄 이제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이 닐 헤이우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라이 쪽, 국하라이 쪽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닐 헤이우드였는데, 네. 닐 헤이우드가 이제 그거를 삥땅을 친 거예요. 삥땅을 치고 아마 중국의 이제 다른 좀 젊은 여자하고 좀 내연 관계를 좀 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더 열받는 거죠. 네. 그래서 독살했다는 거죠. 예, 국하이라는 뒤에 나오겠지만, 저 국하이라는 여자가 되게 악독한 여자입니다. 피력한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성정이 그래서 이제 보시라이가 그 왕리진이라고, 이제 왕리진은 뭐냐면은 이제 공안국장, 충칭시 공안국장. 제가 이제 그 보시라이가 충칭시에서 인기를 끌었던 방법이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었는데, 네.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제 최고 책임자가 왕리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왕리진이 국하라이의 살인 행각을 보시라이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 이제 보시라이가 그 아내를 이게 뭐 탓하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보고한 왕리진을 공안국장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수사관들이 3명 있었는데 예. 수사관들을 수사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국하라이가 이 살해한 사건을 해유들을 독살한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 3명을 수사를 해서 2명은 수사 중에 죽었고 어. 1명은 자살했고 그 다음에 왕리지는 공항국장자에서 쫓아나서 한지에 가 있으니까 이거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갖고 미국 영사관 그것도 이제 바로 그 이 충칭시에 있는 영사관을 도주하면은 이제 보시라이가 잡으러 올 것 같아 갖고 거기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성도에 있는 이제 영사관으로 도주해 갖고 이제 망명 신청했는데 결국 이제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스촨성 다른 성인데 그 성에 들어가 있는 왕리진 미국 영사관에 있는 그 왕리진을 끄집어내기 위해 갖고 보시라이가 충칭시에 있는 군대를 동원시켰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누구야 그 시진핑이 이제 권력을 좀 공고하게 된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보시면 네.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이 이후에 이 시진핑이 사실은 이제 2012년 당시에 이 권력을 잡을 저 당시에 그러니까 2013년부터 권력을 잡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권력 잡기 1년 전이에요. 이제 고해 가을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관식이 있었고 네. 대관식이 있기 전 2월 달입니다. 있는 해에. 네. 그래서 원래는 시진핑이 되게 약체였는데 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갖 이 부정부패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이 막 중국 국민들이 알게 됐고 시진핑이 이제 이거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이것저것 공산당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시작한 게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갖고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한답치고 사실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은 관시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다들 부패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싹 건드리면서 이제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이제 공산당파나 태자당파나 이런 애들 이제 그 상하이방 이런 애들을 이제 다 처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공고히 한 거죠. 이때에 이제 저 상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7명이잖아요. 여기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예. 이 보시라이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충칭시에서 막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쿠데타까지 도모하고 한 거는 이제 다 그 7명 중에 1명이 이제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 후원자가 누구였냐 하면 저우융캉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우융캉. 예. 저우융캉이 그 7명 이제 7명의 중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사정 쪽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뒤에 받쳐주니까 이제 시진핑도 그 보시라이를 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얘는 이거 해갖고 이제 법원에 넘겨야 된다 막 이제 하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우융캉이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거부를 반대를 하니까 처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시진핑이 그 저우융캉을 칩니다. 예. 원래 7명은 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서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주나라 이래로 이제 중국의 규제 방식에는 예와 형이라는 2가지 방식이 있었고 공경대부와 같은 귀족들은 예로 다스리고 서민들은 형으로 다스리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대부 같은 왕족들은 죄를 저질러도 누구를 살인해도 그걸 처벌 안 해요. 그게 중국식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는 서민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은 대부에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해서 이제 예 불하서인 형불 상대부 이게 이제 법 집행의 원칙이었는데 그래서 그 7명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묵인되는 게 중국의 이제 이 전통이었는데 그 전통을 깨고 저우융캉을 집어넣은 거죠. 그 저우융캉을 집어넣기 위해 갖고 이제 뭐랄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명분을 만든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우융캉이 이제 백괴왕이었다는 거죠. 백괴왕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내연녀가 100명이라는 뜻입니다. 100명의 이제 앙컷을 거느리는 수탉처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인민들을 자극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파보니까 재산이 이제 한 수조 원 됐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죠. 다음 여기 보시면 이 보시라이하고 국하라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내연 관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예, 국하라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닐 헤유드하고도 내연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트리크 앙리 드빌러라고 프랑스 건축가하고도 내연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리친 도망간 사람 그 사람하고도 내연 관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웨이제 전 다른 TV 아나운서, 그 다음에 장펑 전 CCTV 아나운서, 그 다음에 장찌 아시죠? 네. 장찌가 보시라이한테 성상납한 적이 있었다. 아. 예. 장찌를 성상납시킨 그 이제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이제 쉬망이라고 다렌스더 유한 공사 회장이라는 거죠. 즉 이른바 이제 스폰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성상납설 저기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연설. 장찌를 내연설. 이제 무명일 때 키우고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같이 이제 이 내연 관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라이 필요하시면은 이제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저 장웨이제라는 사람이 저 99년에 예. 실종 이후부터 실종인데 뒤에 나오겠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뭐 의혹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거의 뭐 사실이죠. 그러니까 의혹이 아직 뭐 사실로 다 나온 건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예. 이 얘기가 이제 서프라이즈에 그 공개됐었던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예. 인치의 신비 전시장에서 발견된 여성 의문의 아나운서 실종 사건에서 이제 장예지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까 국화라이가 이제 해갖고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체 그 저기 뭐야 박제를 해갖고 그러니까 임산부 상태로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중국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었고, 그게 이제 국내 언론까지 방송까지 퍼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게 이제 MBC 서프라이즈에 이제 방영된 적이 있을 때 2014년에 이제 바로 그런 거고요. 유명합니다. 해당 영상은. 네. 다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중국의 이제 이 복잡한 권력 관계,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는 이제 온갖 그런 이제 심장 마비를 가장한 독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지금 권력 이상설 와중에 중국에서 한때 2인자였던 고 리커창 전 총리의 기념 논평이 다른 데도 아니고 인민일보에 실렸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중국 상황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중앙일보를 보면은 리커창 생일 추모 두고 피어나는 권력투쟁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행사를 갈 때 특히나 이 공안 국가에서는 행사를 우리나라처럼 뭐 어디 가든 자유롭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리커창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다시 재부각되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시진핑의 이제 실각설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고 시진핑의 권력이 공고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권력 투쟁을 2인자끼리 한다는 것 자체가 1인자가 위태롭기 때문에 1인자가 힘을 거의 잃었기 때문에 2인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노리고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2인자들이 너무 많다.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죠. 저 리커창이 왜 그러냐면 왼쪽에 보시면 저게 뭐냐면은 리송이라고 이제 최근에 저게 폭로가 된 거예요. 중국에서. 네. 리커창 암살을 내가 했다. 네. 리커창 암살한 거는 화면 넘겨주세요. 네. 리커창 암살한 거는 뒤에 이제 시진핑 시켰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게 저게 그 중국에서 저게 보도가 이제 뭐랄까 중국에서 널리 퍼진 사건이고 그 와중에 리커창이 부각되는 인민일보 이 논설이 실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리커창을 죽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리커창이 재조명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진핑이 권력이 이제 공고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리커창은 공천당파 쪽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당파 쪽으로 권력이 지금 이제 이관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리커창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근데 심장마비인데 어떻게 심장마비가 됐냐면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가 걸렸어요. 비슷한 사례가 최근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진핑이 군권을 장악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시치량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요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장유샤의 전직이었거든요. 전직. 그러니까 장유샤가 있는 자리를 그전했던 사람이 시치량이에요. 시치량이 나이 많이 들어갔고 장유샤한테 주고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시치량을 이제 시진핑이 다시 등용을 해갖고 시치량한테 장유샤를 쳐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고 그 지시를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와중에 역습을 당해갖고 시치량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저님인가요? 네, 어셔님, 네, 어셔님이 조깅하다가 심장마비 물음표 하셨는데 예. 이 조깅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뭐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또 고령의 나이일 경우에는 사실 달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고령에 정말 건강이 불편하고 뭐 다리가 좀 불편하다면은 조깅 시도조차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혹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 거고요. 예. 수영하다가 심장마비, 조깅하다 심장마비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예, 저게 이제 독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김정남이 죽었던 거 하고 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상황은 너무 뻔한데 아직도 YTN,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 그다음에 뭐 MBC, KBS, SBS 이런 모든 각종 언론들에서 한결같이 다 시진핑 실각설은 이제 오바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음 가시면.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거 권력 이상설 와중에 중국 한때 2인자인 고 리커창의 전 총리 기념 논평이 인민일보에 실린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인민일보가 시진핑이 이제 인민일보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 저게 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죽인 사람인데 내가 죽인 사람의 이제 이 뭐랄까 공적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는 그 기사를 인민일보에 실리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민일보가 이미 공청당파 쪽에 장유샤파 쪽에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민일보는 누구 담당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7명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1등은 시진핑이긴 하지만 저 한 명 한 명이 각 맡은 분야에서는 별도로 이제 뭐랄까 자기가 이제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되게 철저하게 사실은 좀 지켜지거든요. 인민일보는 누구 담당이냐 하면은 서열 5위 차이치 담당이에요. 당 중앙 서기처 서기인 차이치의 담당이고요. 저 차이치는 사실은 이제 실력 없고 푸젠성 저장성에서 근무하면서 시 주석과 인연을 맺었고 시 주석 집권 뒤에 저장성 부성장에 이어서 2017년 베이징시 서기를 맡는 등 고속 승진을 해서 나중에 저 상무위원회 7명 자리에 들어갈 때 중국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평가를 했냐면 예. 아첨의 재앙이다라고 불렸다. 아첨의 제왕. 예. 간신이다. 예. 아. 그 아첨의 재앙이 지금 공청당파로 말을 갈아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한국경제TV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선 TV조선, 채널A, 뭐 YTN 뭐 이런 데서 이제 KBS, 뭐 SBS 이런 데서 이제 다 시진핑 실각설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면서 이제 한 자리씩 까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인민일보나 이제 이런 중국 방송에서 시진핑을 거론하는 횟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현격히 줄어드는 게 그게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 인민일보를 관할하는 이제 중국의 선전선동 매체를 관할하는 차이치가 이미 말을 갈아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사항들을 좀 아시면 이제 지금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네. 되실 거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